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할수록 귀티나는 신기한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 5분만 말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 다 그려지죠.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표정, 눈빛, 태도, 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라고 봐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손하게 껄렁거리면서 말하면 당연히 태도도 같이 불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이제 세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을 귀티나게 하면 내 분위기도 귀티나는 거고, 말을 가볍게 하면 내가 가벼운 사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말해야 품격 있는 에너지로 내가 어필될까 몇 가지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전에는 이제 정보가 획일화되어 있어서 뭔가 모른다는 건 창피한 일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다른 세상입니다. 정보가 맨날 쏟아지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내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내가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선배가 뭘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요즘 트렌드에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서칭 같은 방법 신입들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홍길동 씨, 나 이거 좀 봐주겠어요? 검색 기능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건 또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요즘 신조어인가요? 라고 스스럼 없이 질문하는 거. 후배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모른다고 해서 일단 배웠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거나, 고마워서 밥을 사거나, 그게 바로 이제 다른 세대랑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이제 이 사람을 보고, 기술팀을 보고 지금 진행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임원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대충 그 상황을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자기도 이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을 그냥 어물쩡 보고했다고 치자고요. 진짜 모를까요? 그 임원이? 압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상대가 지금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 건지, 그냥 모르고 대충 얼렁뚱땅 보고하고 있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자기 발등 안 찍으려면요,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말하는 게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망설임에 대한 표현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떡할까, 뭐 먹을까, 이게 나 저게 나, 결정을 못하겠어, 막 결정해줘, 이런 분들 계시죠. 팀장한테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 쥐날 것 같다, 이런 말 우리 하는 경우 많아요. 누구한테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이나 동생한테만 해요. 제일 만만하고 친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늘 현명하고 늘 제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누구나 허술한 점이 있으니까 친한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보여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한테나 빈번하게 그런 망설임의 표현을 자주 하면요, 대단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팀장이 팀원들 보는데 이걸 부장한테 말하는 게 나을까? 말하지 말까? 뭘 잘못한 걸 가지고 이게 보고하다가 욕먹을까봐 계속 전전긍긍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팀장이. 진짜 없어 보이죠. 망설이는 걸 보여도 되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 그걸 중요한 원칙으로 여러분들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런 팀원들은 망설이는 걸 보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망설임에 대한 표현도 명확하게 해야 사람이 신뢰감 있고 격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팀원이 거래처에서 한 달 이상 이제 뭔가 납품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 진행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팀장한테, 리더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다른 업체 찾기도 어렵잖아. 그래도 한 달은 너무한 거지. 다른 데 찾아볼까? 찾을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런 일이 왜 생겨가지고,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막 머리를 쥐어뜯어요. 자, 이런 리더는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예요. 자, 이럴 때 리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망설이는 표현에 신뢰감을 담으셔야 돼요. 일이 좀 곤란하게 됐군요. 내가 잠깐 생각해보고 회의해서 결정합시다, 라거나, 아니면 오늘 퇴근 전까지 결정해서 내가 지시사항 전달하겠습니다, 라거나, 듣는 후배는 이런 선배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요령이에요. 남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그렇게 뭐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없잖아요, 사실. 듣기 좋은 말만 어떻게 하고 살아요. 때에 따라서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나 자신의 품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될 것 첫 번째, 잔소리 참견. 너무나 당연하죠. 뭘 잘해주면서도 도움을 주면서도 잔소리를 세트로 묶으면요, 도와주지 않는 것만 못해요. 상대한테 고맙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는 절대로 잔소리 하지 않는다, 참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르치려는 말투예요. 거의 습관이죠. 누구한테 이제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르치려는 의도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야, 넌 머리를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니냐? 요즘에 이런 머리 누가 하냐? 그 머리 좀 바꿔라. 막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회사에서 이제 직원한테 옷이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냐? 뭐 이렇게 막 구박하는 선배들. 일단 비난하고 과장하면서 자, 이런 브랜드 좀 입고 가방도 이 정도는 들어야지. 이런 걸 막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죠. 뭐 후배들한테만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막 직장 상사 흉보면서 부장님 제발 우리 부장님 못 말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옷 입는 취향, 어떤 그런 취향에 대해서 사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촌스러워지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딜 가나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골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고 눈을 마주치고 관심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주도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가장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특히 리더의 경우에는요, 소외되거나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팀원이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혼자 뭐 회의 시간에 혼자 발언하고 독차지하는 리더 최악이고요. 말하는 사람만 말하게 두는 리더도 이제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는 역할, 또 이렇게 들어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어떤 집중하는 걸 내가 이제 보여주는 거, 그 사람한테 대해서. 그게 바로 나의 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피곤하지 않은 말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상대가 느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백을 두는 거죠. 저도 말을 빨리 하는 편이라서 그거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너무 빨리 말하지 않나?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게 하는 말 습관은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리지 않는 거죠. 솔직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피곤해지니까 솔직하게 안 하고 막 빙빙 돌리는 사람들하고 한참 얘기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미팅을 요청해서 오시는 그런 거래처들이 많아요. 그러면 와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가겠다. 그래서 오세요. 그러면 30분이 지나도록 그래서 뭘 원한다는 건지, 뭘 같이 해보자는 건지 직접적으로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미팅 끝나고 나면 너무 피곤한 거죠. 다시 이제 그분들하고 미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지 상대를 피곤하지 않게 하겠어요? 핵심 위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 제일 상대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이제 항상 이제 스스로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고쳐보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귀티가 나는 신기한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이런 어떤 이제 말버릇을 점점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점점 더 남들에게 좀 이렇게 격을 높일 수 있는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